저는 일본에서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일본 텔레비에서 막걸리 CM이 나오는 거예요. 니꼬리 막걸리 이 막걸리 니꼬리 막걸리 이 막걸리 니꼬리 막걸리 이 막걸리 막걸리니 아마야카사레요 이 막걸리. 우리나라는 농활해서 그리고 그냥 짠하고 꺽하고 칼하고. 근데 이 막걸리 문화를 여성들이 좋아하는 문화로 일본은 바꿔가더라고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 전에 한 잔. 그런 문화가. 그러면서 막걸리가 일본에 굉장히 한때 붐을 붑니다. 붐이 많이 일어나죠. 일본 경제신문이 지정한 트렌드 7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때 상케이 신문이라는 유력 신문에서 이렇게 막걸리의 매력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 아이보리 컬러다. 우리는 누리끼리 하다고 하죠. 그러다. 두 번째는 저도수다. 도수가 낮다, 편하다. 세 번째는 생이다. 마지막엔 탄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상케이 신문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걸로 인하여 일본 사케 시장의 부흥을 이끌어주는 단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까지 늘 살균 처리했던 사케들이 생사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걸리의 감미료를 당시에 2배로 넣어서 팔아요. 달아야 됩니다. 단 건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잖아요. 질리잖아요. 음식하고 매치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일본 사케 양조장들에서는 이 막걸리의 매력을 알고 일본에서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네. 그 일본의 노자와라는 물이 맑고 이제 스키로 네. 굉장히 유명한 지역에서 그 지비루라 그래서 네, 그 네. 지역의 맥주를 네, 판매하는 네. 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일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지사케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술을 매일매일 먹어가면서도 아직도 못 먹어본 술이 있었고 겨울에만 만드는 이제 호꼬라는 아주 유명한 정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케도 먹어봤는데 어떤 그 술에 대한 프라이드를 굉장히 가치 있게 높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맛도 그만큼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걸리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네, 가치를 좀 있게 좀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실은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빨리 취하고 그런 거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요즘 그것이 살아나고 있어요. 막걸리 종류만 1,500종류가 된대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막걸리 문화 속에서 막걸리를 골라 마셔야 돼요. 아무 막걸리를 마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는 보통 출하된 지 2일에서 4일째 정도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출하된 걸 좋아하기도 하시고요. 쓴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숙성시키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단맛이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변하는 막걸리들은 보통 대기업 막걸리들은 잘 아니에요. 지역 막걸리. 후쿠오카 놀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후쿠오카 지하사부터 해서 어디 가나 명란 있잖아요. 명란이 원래 시작은 부산에서 그 동해안 라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지만은 일본 사람이 그걸 갖고 가서 일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일본의 대부분의 명란 회사들이 후쿠오카에 있는데요. 그 중에도 후쿠오카라고 가장 큰 회사가 있어요. 저도 거기 공장 견학하고 체험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 그 체험장에 가보면은 부산에서 먹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그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자기는 부산에서 그거를 먹었던 거를 기억해서 재현을 했다라고 공식화 해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먹었냐면은 어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서 왔고 우리에서 가공을 해서 가고, 그러니까 어묵은 살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남잖아요. 그거를 이제 노임 대신 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 노동자들이 그거를 먹은 거예요. 양념해갖고 몇 개. 그래서 그거를 맛보고서 이제 일본 가서 한 거죠. 그래서 가라시코 멘타이코라고 해갖고 매운 명란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후쿠오카 가면은 번화가 지하상가에 가보면은 명란 튜브에 든 것도 있고 뭐 명란 마요에서 파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후쿠오카 외곽에 가면은 빵집 있죠.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침 일찍 가도 줄 설 정도로 해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게트를 굽고서 거기에 명란하고 이제 마요네즈하고 양념을 해갖고 다시 한번 구워내는 거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도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 명란 부산에서 하는 업체랑 소개동에 이제 빵이랑 둘이 만나게 해준 거예요.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되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란의 밥이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이제 변칙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맛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찾아가는 게 미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명란을 갖고서 파스타를 만들고 뭐 다른 것도 만들고 요거 같은 경우는 박찬일 셰프님의 명란구이예요. 옆에 있는 거는 사과를 장조림을 한 거고 밑에는 사과 크림인데 요거는 좀 우리가 소고기 먹듯이 이제 미디엄 레어로 겉만 이제 확 익고 속은 이제 하고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맥주 한 잔, 요거 하나 맥주 한 잔 먹다 보면은 저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식재료를 기존에 봤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아서 재해석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거죠.